염소간에서 만나보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뭐 시작 전에 한 10몇 분 전에 거의 두 자릿수까지 코스닥이 마이너스. 아까 내 정프로 표정 봤거든. 이게 실화냐? 이런 깜짝 표정인데. 놀랐어요. 뭐 이게 왜 어? 어떻게 하면 이 숫자가 전사 나오는가.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시작 전에 반대 매매 네. 관련된 이런 노이즈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반대 매매죠, 반대. 네. 거의 뭐 하한가에 이제 주문 들어가 있는 건 다 반대 매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되게 많나 봐요, 코스닥에. 이제 많죠. 어제 연중 저점이 깨졌으니까 이제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전화들도 하고 해가지고 네. 뭐 돈으로 맞고 뭐. 어? 네. 증거금을 이제 못 내면 좀 지금 뭐 1% 안쪽으로 이제 다시 네. 들어왔습니다. 예상가가 이제 거의 9시니까 이제 시작이 되겠군요. 시작되고 지금 있네요. 현재 코스피는 예상으로는 마이너스 3포인트 약보합에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그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가 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6% 오르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보합 정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실제 지수가 나왔는데 일단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코스피가 4포인트 정도 올라서 0.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5포인트, 그래서 0.36%. 일단 양시장 모두 다 예상가랑 다르게 일단 강세로 출발을 좀 해줬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좀 강세 출발을 좀 해주고 있는데, 뭐 FNF라든가 코웨이 같은 이제 소비재 기업들 좀 주가가 한 2% 가까이 네. 오르고 있고, 오리온도 한 2%, 또 오랜만에 HM의 해운주죠, 한 3% 가까이 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이 7% 급등을 했는데 네. 이제 분사 검토 안 한다는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좀 물적 분할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공시를 통해서 이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네.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했던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좀 해소되면서 오늘 주가가 8% 급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BGF 리테일이라든가 뭐 현대 엘리베이터 뭐 이런 기업들도 한 1% 정도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좀 급등했던 그 대우조선해양이 거의 10% 가까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주식 희석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권순우 기자하고 그 얘기 했죠. 예,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데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급등할 아니죠. 얘기냐. 예. 그 얘기 정확하게 전달해.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EPS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한테는 좀 주가에는 오늘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10% 급락을 했고, 어제 이제 인수에 참여했던 그 하나 시스템은 한 2.85% 추가로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분리 매각을 좀 기대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통매각이 되다 보니까 하나그룹 주가에도 좀 부정적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슈 있는 기업들 제외하고는 오늘 그래도 대부분 뭐 크게 빠지는 기업 없이요, 전체적으로 강보합 정도 코스피는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출발은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2% 가까이 반등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동국제약이라든가 시젠 이런 기업들도 한 2% 가까이 올랐고, 어제 성일하이텍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 플러스 2%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게임주인 데브시스터즈도 한 2% 가까이 올랐고, 오늘 좀 많이 빠진 기업은 아마 그 유상증자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제넥신이 한 마이너스 5%. 유상증자. 네, 증자 어제 좀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넥신이 한 5% 빠졌고, 뭐 엔캠, 리노공업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는데, 뭐 이렇게 제넥신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빠지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보다 확실히 좀 시장 분위기는 조금 개선은 됐다. 그러나 뭐 강하게 뭐 상승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좀 보합권에서 시장은 좀 그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에 유상증자가 좀 늘어납니까? 아니 그 전에 한번 어떤 출연자신지 하여튼 연말 되면서 아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유상증자가 많이 나올 텐데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저기 왜 그 CB라든지 이런 거 발행한 코스닥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돈을 왜냐면 이제 힘들고. 풋옵션을 걸어놓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1년이나 2년, 3년 만에 풋옵션, 그러니까 내 거 다시 사달라고 하면 네. 사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리파이낸스 전혀 안 되죠. 그 이른바 이제 다시 전환사채 찍어가지고 그 전환사채 갚는 행위 지금 거의 말라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아예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방법이 유상증자밖에 그거밖에 없다.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늘어날 때쯤이 아마
큰 하락을 예. 이제 예고하는 그럼 가져오는 뭐 이런 이제 시그널일 거다라는 이제 말씀하셨던 분이 계셔갖고 혹시 그 상황인가 싶어서 요즘 유상증자가 늘어나는 것 같은 자꾸 뉴스가 들리는 것 같아서 실제로도 늘어나나 아니면 그냥 가끔 큰 기업들 하나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 궁금해서 좀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공급이 좀 많았어요. 그때 아시겠지만 IPO가 좀 많았잖아요. 네. 한국이. 그래서 이제 유상자 늘어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뭐 유상자가 큰 기업이 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제넥신이나 뭐 일부 기업들 하는 뭐 그 유상자는 어쨌든 기업들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네네. 그게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기업들이 하는 경우는 지금 최근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네. 그래서 뭐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수급상은 현재 외국인들이 692억 정도 오늘 오전부터 좀 거세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하락 반전하는군요. 예, 둘 다. 오늘 전기전자 쪽을 좀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400억 이상 매도하고 있고 반면에 어제부터 기관들이 주식을 좀 많이 삽니다. 어제도 많이 샀고 오늘도 한 600억 가까이 좀 순매수를 하면서 일단 기관은 사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좀 어제 많이 손절매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증시가 급나가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사실 외국인 기관은 안 팔았거든요, 거의. 예, 뭐 외국인 조금 팔았고 기관은 오히려 샀는데 어제 오후에는 개인 투자분들의 좀 손절매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반대 매매도 염두에 두시고 좀 미리 좀 판 물량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오전에는 일단 개인은 코스닥은 파는데 코스피는 소폭 좀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오전에 지금 벌써 800억까지 나오고 있어서 약간 좀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섹터 쪽으로는 일단 그래도 그 DB하이텍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네. 반도체 대표주 섹터는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일단 보합 정도는 아직 유지를 하고 있고 어제 미국에서 카지노주들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제 마카오 카지노가 중국인들한테 이제 오픈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의 카지노 회사가 급등하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일단 카지노주들이 뭐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요.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회사들 조금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업종, 은행은 이제 제주은행 혼자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섹터로는 좀 오르긴 하는데 종목수로는 제주은행 하나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카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HMM이 좀 올라가고 있고, 오늘 인터넷 대표주인 카카오가 일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자동차주도 오늘 현대차가 다시 1% 정도 오르면서 좀 강세 보이는데 아주 막 이렇게 크게 오르거나 뭐 어떤 섹터 내에서도 전 종목이 막 다 올라가거나 그런 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개별 그 안에서도 개별 기업이 좀 올라가고, 다만 오늘은 이제 조선주가 좀 상당히 좀 안 좋은데요.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한 15% 거의 폭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현대미포가 4%, 현대중공업이 2%. 경쟁이 그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 거 같죠?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대우조선이 만약 이렇게 되면.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과점화 상태라서 이렇게 너무 경쟁 관계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분석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그렇지만 일단 오늘 대우조선 빠지면서 같이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오늘은 조선업종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뭐 LG엔솔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일단 좀 비교적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방산주들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너스 3%, 네. 한국항공우주가 마이너스 3%. 그래서 어제 대우조선 좀 인수한 게 일단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태조 이방원을 이끌던 이제 두 축이죠. 조선과 오늘 방산주가 시장을 좀 약간 아래쪽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나머지 섹터들도 이제 뭐 빠지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제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빠진다기보다는 좀 힘이 없이 좀 밀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어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오전에 오르게 되면 오히려
팔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매도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 정도로 뭐 매도세 강하고 이런 건 아니죠 지금? 네, 아니 사실 어제도 거래도 많이 없었고요. 투매도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거래 근데 자체가 많지 않았군요. 아예 그냥 매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매수세 자체가 실종돼서 그냥 조그마한 매도에도 좀 그러니까 어제 개인 투자자들만 거의 던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시가 완전히 폭락할 정도니까 그냥 힘없이 밀려버린 거죠. 오늘은 아직 뭐 방향이 특별히 뭐 정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전에 큰 좋지 편- 않네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습니까? 반도체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 플러스 나고 있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대형주 뭐 현대차 정도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네요. 보니까 예, 하락 종목이 아직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죠. 예, 네. 한 2배 이상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리포트 보면서 계속해서 시장 상황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뭐 권순우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겠지만 이제 오늘 정말 많은 리포트가 나온 게 다 이제 하나그룹이 대우조선 인수한 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님은 일단 뭐 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제 민영화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좀 예상하고 2조 원 신규 현금이 또 들어오잖아요. 근데 주식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재무구조 개선 방안 관련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영구채 좀 갖고 있잖아요. 2.3조. 이게 금리 조건이 지금 1%인데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 조건이 발효가 돼서 금리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이자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 네. 영구채를 이거 자본으로 간주할 거냐 아니냐도 지금 여전히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어떤 민영화에 대한 뭐 기대감은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주식 가치 측면에서는 좀 희석이 되니까 좀 부담될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랑 좀 주가 측면에서 좀 다르게 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신증권의 박혜진 연구원님이 좀 요새 은행업종도 되게 안 좋은데 그래도 은행업종 제목이 좀 배당이라도 좀 챙겨야지라는 그런 좀 제목인데 배당 관련 우려는 좀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적립금 쌓아야 되니까 뭐 배당 줄이지 않냐 이 우려가 좀 되게 컸잖아요. 근데 일단은 금융당국에서는 일단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좀 자율에 맡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금감원장이 배당은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다. 건전성 문제 없으면 뭐 제한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부 우려는 좀 완화가 됐던 것 같고 아직도 현금성 자산도 좀 충분하고 배당 수익률도 한 5.8에서 최소가 한 5.8이고요. 최대한 8.4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배당 관련해서는 한번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한타의 이창영 연구원님이 이제 오랜만에 그 게임주 오늘 좀 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게임주도 정말 이게 성장주에서 지금은 완전히 거의 주가가 좀 너무나 좀 안 좋게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북미 유럽 PC 콘솔 시장 쪽으로 좀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은 굉장히 좀 정체돼 있고 그 안에서 뭐 서로 막 피튀기 막 싸우고 있잖아요. 뭐 1등했다, 2등했다. 네. 근데 북미 유럽 콘솔 게임 시장은 지금 시장 규모가 북미가 65조 정도 되고요. 유럽이 35조인데 연평균 15%, 유럽은 8%씩 매년 성장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PC 시장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모바일 위주인데 북미나 유럽은 콘솔과 PC 시장이 성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국내 게임사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내 게임사들이 또 경험도 많고 네. 해외에도 진출했던 게임들이 있고 또 인지도 있는 게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사실은 무료로 게임을 일단 풀어주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과금하고. 네, 과금하는 그 방식인데 콘솔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일단 공짜로 다운로드 받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DLC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과금하는 거죠. 예, 그런 모델도 있거든요. 사실 콘솔도 쪽에. 예전엔 다 뭐 DVD 형태, 뭐 CD 네. 형태였는데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다운 받으니까. 예, 이제 거기서 뭐 내가 원하는 뭐 캐릭터를 꾸미거나 이럴 때 또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도 좀 우리나라가 좀 사실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 콘솔 쪽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뭐 거기 자세히 나와 있지만 결론은 국내 좀 대표 게임사들 좀 콘솔과 PC 쪽에 조금 이제 게임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코스닥은 다시 플러스로 지금 치열하네요. 공방들이. 네, 네,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한 기관 4% 외국인 지금 정도. 어떻습니까? 리얼타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외국인들은 960억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매도죠. 좀 매도고 네. 기관은 1,000억 정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전자 쪽 팝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음. 기관이 지금 전기전자를 한 378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은 600억 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그냥 IT만 팔고 있고요, 거의. 기관은 거의 전 업종 다 고르게. 사고 있고. 예. 그리고 개인은 오늘도 매도입니다. 개인 투자분들은 코스피 78억 매도고요. 코스닥을 좀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308억 정도.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 투자분들은 일단 주식을 좀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게 좋을 것 오늘 같습니다. 오늘 파는 분들은 이제 장을 이제 떠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네. 안 하겠다 이제. 그죠? 아, 오늘 팔면 오늘 그래도 좀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파신다는 건 좀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유, 너무 신경 쓰니 그냥 아유, 됐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나가신다 이거죠. 코스닥에서 역시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다 파시네, 그죠? 예. 사실 어제 지수 하락만 보면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외국인 기관이 많이 던졌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하시는데 저도 어제 놀랬던 게 오후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아버리더라고요, 주식을.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그냥 속절없이 좀 무너지는 게 좀 보이긴 있습니다. 2020년 3월하고는 좀 양상이 많이 다르죠. 예. 2020년 3월은 기관 외국인의 손절 물량, 특히 외국인의 손절 네, 물량들이 맞습니다. 삼성전자 4만 원대 나오는 걸 개인들이 받치면서 이게 장을 주도해 버렸는데 네. 지금은 약간 양상이 다른 것 네. 같아요. 다시 양대 시장이 다 플러스 전환했군요. 네. 네. 코스닥은 1% 이상. 네. 오늘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랑 LG엔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도 시총 1등이잖아요. 이 네. 두 기업이 일단은 좀 받쳐주다 보니까 네. 증시가 조금 버텨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바이오가 오늘은 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뭐 리포트는 다 나왔을까요? 리포트 다 나왔습니다. 네, 예. 리포트는 소개를 다 해주셨고 시총 상위 50개 종목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한 7개, 6개 정도 빼놓고는 다 빨간색으로 지금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는 조금 뭐 하락 종목이 코스닥보다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빨간색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이제 있습니다. 뭐 동경 증시도 봐야 되고. 네? 호주. 그거는 이제 뭐 그런데 네. 우리하고 연관성이 아, 크지 않으니까 네. 요즘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걱정이라고. 일본도 만만치 않게 빠지더만. 네. 아 그렇습니까? 일본 시장 한번 좀 볼까요? 니케이. 오늘 네, 니케이 하락입니다. 아니요, 어제 니케이 거 오르고 아니고 있어요. 시작 오르고 아니에요? 있어요. 아, 오르고 있어요. 왜 시작하네요, 여긴? 아니요,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실시간으로 네. 0.8% 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많이 그래? 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네이버는 안 나오는구나. 호주가 0.45%. 상승. 예, 상승. 네. 한국은 0.15%니까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일단 출발이 가장 좀 안 좋은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좀 비교적 크게 오르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저 오늘 나스닥 선물 지수가 현재 기준으로 0.64%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도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일단 뭐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 1원 정도 하락세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1원. 네, 1,429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참 맞죠. 유가는 약간 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유가가 76달러까지 네, 네. 어제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금 가격도 좀 하락하는 것 같고 옥수수 하락입니다. 달러 빼고는 다 하락한 것 같더라고요. 달러만 오르고 네, 네, 뭐 네. 주식, 원자재, 뭐 채권 할 것 없이 다 거의 모든 자산이 다 빠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유가도 참 진짜 못 맞춘다. 어? 유가요? 유가도 뭐 절대 70달러 선으로는 갈 수 없는 구조라고. 아, 고유만삭스 저기 뭐 어디지? 150, 170달러 간다고? 그 380달러 얘기도 있었어요. 그 어딘 JP 모건이었나 아무튼 정확히 이건 외국계 중에 하나가 이거 무슨 논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 네. 어? 자기네들 마음대로야.
원자재 중에 뭐 대부분 하락하고 있고요. 대두, 뭐 소맥, 쌀, 오렌지 주스 등등 하락하고 유일하게 커피만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커피는 어떤 커피 드시고 계시죠? 커피죠. 힘 좀 내세요. 그 와중에 힘 좀 내세요, 형님.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또 혹시 불안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보고 있는데 코스피는 또 약간 또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요? 아, 진짜 우리 끝내질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왜 코스피 왜 또 마이너스예요? 외국인 자꾸 파네. 아이고, 외국인 불안하다. 네, 외국인이 자꾸 팝니다. 자, 자, 정리하시죠. 그래야 되겠죠? 네, 일단 우리 생업으로 돌아갑시다. 네, 영희사님은 또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하루하루 정말 힘든 장 매일같이 이렇게 소개 또 안내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힘드시죠? 네, 아유 항상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